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최자영 세무사. 박송우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따끈따끈한 예규 두 가지를 가지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 2020년 12월 달에 있었던 예규와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예규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네. 이게 진짜 정말 뜨거운 감자고 네. 앞으로 무수히 많은 예규와 판례와 음. 소송을 이끌어낼 네. 이놈의 그 보유기간에 관련된 문제인데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일정 보유기간, 이제 조정지역의 경우에는 거주기간까지 지킬 경우에 처분할 때 양도세를 비과세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2021년 개정된 사항에 여기에 최종 1주택이라는 개념이 새로 생겼어요. 네. 정확히 어떤 거죠? 예전에는 이제 양도할 때 양도 시점에 내가 1주택을 갖고 있으면 그 주택에 대해서 취득한 시점부터 뭐 보유기간이 2년인지 이렇게만 충족을 하게 되면 이제 팔 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달라지죠. 네, 달라져요. 21년부터는 최종 1주택 상태로 2년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네. 집을 팔고 나서 그 다음부터 새롭게 2년을 채워야 비과세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집이 지금 2개 있으신 분들 네, 그런 사람 많잖아요. 네, 엄청 머리가 아파지는 상황이 되는데, 근데 이게 수많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국세청이 이 개정세법이 나왔을 때 6가지의 사례를 해석을 보여줬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었고요. 네. 네, 그 6가지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나의 사례는 어떤 경우가 되는지 네. 진짜 궁금한 게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규가 나왔죠. 네, 예를 들어서 집이 2개였는데 20년에 집을 하나 팔고 21년에 이제 팔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판 날로부터 또 2년을 기다려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아닌지 이런 게 좀 헷갈렸었는데 해석이 나왔죠. 네. 네. 이 법이 21년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이제부터 잘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20년에 처분한 것까지 소급해가지고 2년을 또 새롭게 카운트한다는 건지, 요게 헷갈렸는데 네. 요게 나온 거죠? 네, 이거는 2020년 12월 24일 나왔고요. 하나씩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관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사실관계는 2018년 3월 현재에 이제 A와 B 주택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20년 3월에 B 주택을 팔았어요. 그럼 이때는 2주택 상태였으니까 세금을 내고 B 주택을 팔았어요. 이제 B 주택을 2020년 3월에 팔고 이제 1주택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팔고 싶은 거예요.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지, 최종 2주택 개념해서 2년을 있어야 된다는데 내가 이 집을 언제부터 2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나 2020년 3월부터 2020년 3월에 B주택을 팔았으니까 그때부터 새롭게 또 2년이 걸린다고 하면 21년에 팔면 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월에 팔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21년, 22년 3월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너무 억울한 거지. 억울할 수 있죠. 네. 만약에 이런 법이 없었다면은 이분은 2020년 3월에 B주택 팔고 그 다음날 혹은 그날 그 바로 다음에 바로 A주택을 팔았을 경우에 비과세가 되는 거였잖아요. 네, 2년을 보유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이 법 때문에 지금 2년을 더 기다려야 되냐 그랬었는데 이게 예규가 나온 거죠. 네, 예규는 핵심적으로는 2021년 1월 1일 기준에 몇 주택이었는지에 따라서 적용을 달리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 집의 경우에는 이미 B주택을 2020년 3월에 처분하셨기 때문에 2020년 12월 31일, 2021년 1월 1일 기준에서는 다주택자가 아닌 거네요? 네, 1주택 상태인 거죠. 네, 이 경우에는 그 해당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2년을 카운트한다. 그러면 2018년 3월 이전에 취득하신 거니까 언제 팔아도 되는 거네요? 네. 다행이다.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네. 맞아. 근데 만약에 이분이 21년 1월 1일 시점에 A랑 B 집 둘 다 있었다라고 하면 2주택자인 거죠. 이 경우에는 만약에 집을 21년 1월에 팔았어요. 그러고 나면 다시 2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23년 1월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이 시행되는 게 21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그때 21년 1월 1일 현재 다주택자냐 아니냐 여부에 따라서 구법을 적용할 건지 새롭게 최종주택 2년의 개념을 적용할 건지가 결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그러면 한 주택을 처분하고 다 처분한 다음에
최종 1주택이 된 게 2년이 이제 필요하다는 뜻인 거죠. 네. 이미 21년 1월 1일이 지났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야기한 대로 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이제 최종 1주택 개념 2년 보유라는 걸 알겠어요. 근데 이제 사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2년 거주 요건도 있잖아요. 네, 17년 파리 대책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신 경우에는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2년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보유 기간은 그래 알겠다. 그럼 거주는 어떻게 할 거냐? 네. 거주는 그 과거에 했던 것도 인정을 하는지 아니면 그 다 팔고 최종 1주택 상태에서 거주를 해야 되는지 이게 좀 헷갈렸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왜냐하면 이 최종 1주택의 요건의 법문구를 읽어보자면 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제 1항을 봤을 때 1세대가 양도의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 그러면서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보면 앞으로 새롭게 2년 최종 1주택으로서 2년을 채워야 한다. 그 안에 거주를 해야 된다. 그럼 거주도 새롭게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볼 것 같은데 근데 그 최종 1주택의 개념이 있는 거기를 읽어보면 좀 더 다르잖아요. 네,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이 5항을 보면 이 최종 1주택 개념이 나오는데 다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모든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네, 여기에 거주기간도 좀 자세히 설명해 줬으면 헷갈리지 않았을 텐데 네. 거주기간에 관련된 얘기가 없어서 헷갈리는 거죠. 그죠. 이 최종 1주택 개념에 보유기간의 기산점만 딱 나와 있고 물론 이제 1항에 가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정말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그건지 이 5항에 따르면 그냥 보유만 하면 되는 건지 그랬었죠? 네. 그래서 이게 또 해석 사례가 나왔어요. 애교가 나왔죠? 네. 1월 14일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사례를 이것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이 경우에도 2018년 4월 3일에 첫 번째 A주택 취득하고 2018년 5월 3일에 B주택 취득했어요.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 내의 주택이기 때문에 A주택, B주택도 양도할 때는 보유기간 2년뿐만 아니라 거주기간도 2년을 채우셔야지 나중에 처분할 때 비과세가 가능한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A주택, 조정대상 지역 내인 집에 취득하고 모두 세대 전원이 입주를 해서 2년 이상 거주를 했어요. 2020년 4월 30일까지 거주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5월 1일 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살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B주택을 팔았어요. 2021년에 파는 거죠. 네. 이게 중요해. 2021년에 판 게. 네, 2021년부터는 최종 1주택 개념이 들어오는 이제 그런 거죠. 네. 그럼 이 집을 팔았어. 그럼 이제부터 팔고 나서부터 2년을 보유해야 최종 1주택이 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앞에 저희가 12월 24일에 나왔던 예규를 보면 21년 1월 1일에 다주택자라고 하면 최종 주택을 새롭게 해서 그때부터 2년을 꼭 지켜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A주택을 이 B주택 팔고 2년 지나서 이제 A를 비과세를 받고 팔겠다라는 계획을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 주택은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파리 대책 이후에 취득하신 주택이니까 보유뿐만 아니라 거주도 2년 해야 되는데 나는 옛날에 거주했는데 그러면 된 건가? 안 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안타까운 네, 케이스예요. 보유기간도 거주기간도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이렇게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그 154조 1항에 있었던 거를 보면 거주기간이라고 하는 게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은 2년을 채워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유기간이랑 거주기간은 모두 새롭게 기산한다라는 게 지난주 나온 거죠. 아,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분들은 옛날부터 갖고 있던 집을 비과세 받겠다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다시 그 집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런 사례들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이런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네. 뭐 155조 이 많은 특례들은 요구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나는 어떤 사례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2년 보유, 2년 거주가 되게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고 비껴가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례를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거주를 했기 때문에 거주 2년은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신데 아닐 수도 있는 경우들이 속속들이 생기겠어요. 네.
이 154조 5항의 개정사항은 정말 많은 얘기가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 진짜 머리가 터질 중요한 개정사항일 거라고 예상했지만 진짜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요. 네,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점점 더 까다로워져서 이거 말고도 이제 많잖아요. 네. 또 뭐가 있나요? 뭐 보유기간 옛날에는 무조건 80% 장특을 해줬다라고 하면 이제 21년부터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쪼개서 가고 있고 네, 또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뭐 작년부터 해당된 거지만 반드시 2년 이상 거주하여야 장특공제의 80% 여부가 결정이 되고요.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만만치 않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진짜 세무사들도 진짜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최신 예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종종 준비를 할 테니까 내 사례에 해당이 되는지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였습니다. 안녕.